오늘 우리가 풀어볼 문제는 인문계열 1교시 2023학년도 기출이에요. 우리 2025학년도, 2026 4학년도, 그리고 2023학년도까지 왔습니다. 자, 일단 문제 먼저 보세요. 문제 먼저 보면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제시문 가의 K씨의 사례를, 가의 K씨의 사례가 있네요. 자, A 안과 B 안에 각각 적용하여 순 혜택을 평가하고. 자, A 안 동그라미 쳐보세요. A 안 그리고 B 안이 있어요. 이것을 적용해서 뭘 평가해? 순혜택. 네? 평가하라고 했죠. 자, 평가하고 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명령어. 명령어에는 항상 체크를 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순혜택이라는 거를, 자, 여기서 순혜택을 평가를 하는데 A 안의 순혜택도 평가를 해야 되고 B 안의 순혜택도 평가를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순혜택이라는 것을 평가를 하는데 A 안, B 안의 각각 순혜택을 평가를 해야 된다. 요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니까 이게 1번이죠. 얘가 1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의 제시된 노인연금의 문제점. 노인연금의 문제점 밑줄 쳐보세요. 나는 노인연금의 문제점이 있대요. 그럼 노인연금의 문제점 얘가 두 번째죠. 자,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를 활용해서 논하죠. 대안 밑줄. 이 문제점에 대안을 쓰래요. 그러면 대안을 쓰는 게 얘가 세 번째입니다. 근데 대안을 쓸 때 어떻게? 자, 대안을 쓸 때는 나를 가를 활용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논하시오 밑줄. 논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면 900자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입니다. 그러면 기준은 900자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쓰면 돼? 그러면 1번 A안, B안 각각 순혜택 평가하는 거. 이게 300자. 그 다음에 노인연금 문제점. 얘가 300자. 그리고 대안. 얘가 300자. 그래서 900자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그죠? 자, 봅시다. 가에서 뭐라고 나와있나? 일단 선생님이 지문 독해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보다 지문을 볼 때는 제일 먼저 보는 거는 반복된 말. 반복된 말을 찾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너 지금 왜 실실 웃어? 주윤이가 웃음이 많구나. 윤서는 울음이 많고? 아니야? 아니야? 아씨, 얼마나 엄마한테 한 소리 들었다고 서러워가지고. 너무 서러웠어요 오늘. 왜? 들어요, 저. 그래? 그래서 가끔은 서러울 때는 우는 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조용. 조용? 조용해야 돼요. 왜? 제가 뭔가 비밀이에요 지금. 그래? 다현이가 봤다며. 아니 걔 갑자기 나타났다니까요. 그래? 나타났다고? 수업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 불쑥 나타났어. 자, 그래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자, 국가는 자, 딱 봐도 자, 너희들 봐봐. 여기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 뭐야?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 뭐야? 복지제도. 그렇지, 복지제도. 자, 복지제도의 네모 쳐보세요. 자, 여기서 핵심어는 그러니까 복지제도입니다. 자, 복지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복지제도를 통해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지만 자,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나타나기도 한다. 자, 여기 밑줄 쳐볼까? 구성원들의 삶의 질 높이고자 밑줄. 그리고 한계 세모. 한계가 나타난다. 자, 복지제도 네모 쳐볼까? 복지제도를 과도하게 시행하여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존도를 높아지면 자, 사회 전체적으로 자, 근로의욕이 저하돼요. 근로의욕 저하 밑줄. 동그라미 1번. 그리고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여기 밑줄. 자, 동그라미 2번. 자, 그래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복지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래요. 근데 이 복지제도에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이거야. 자, 그러면 복지제도의 한계가 여기 나오는 게 뭐야? 두 개가 있죠. 자, 첫 번째, 여기서 뭐냐고 하면, 국민의 의존도가 높아지면, 국민의 복지제도에 대해서 국민 의존도가 높아지면, 자, 뭐가 돼요? 자, 근로의욕이 저하돼. 근로의욕이 저하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생산성과 효율성도 떨어진다. 생산성과 효율성도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한계점,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요. 자, 그래서 또한 복지제도 네모.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제도의 확대는 자, 국가 재정의 부담이 된대요. 요렇게 한번 해보자. 요거를 자, 한계를 여기서 보면 근로의욕이 저하. 자, 근로의욕이 저하가 돼서 근로의욕이 저하가 돼서 근로의욕이 저하가 돼서 어떻게 된다?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 성이 떨어진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계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 국가 재정이 부담이 된다.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 국가 재정의 부담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밑줄 쳐볼까? 국가 재정의 부담 밑줄. 자, 그래서 자, 이러한 국가 재정의 부담은 과도한 조세 징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 과도한 조세 징수 밑줄 쳐볼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작용은 뭐로 이어지는 거야? 과도한 조세 징수. 과도한 조세 징수로 이어질 수 있대요. 자, 그래서 자, 국가의 복지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복지 혜택을 받는 대상자를 선별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복지와 증세 관련하여 복지 동그라미 증세 동그라미. 자, 증세가 뭐야? 세금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세금을 증가시킨다는 건 뭐야? 우리 방금 했던 거? 복지 제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만 두 가지 한계. 근로 의욕을 저하시켜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요. 국가 재정 부담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요런 한계 때문에 요런 거를 하려면 복지 제도를 요런 거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과도한 조세를 징수된다. 요게 바로 증세입니다. 증세. 세금을 증가시킨다.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정체가 밑줄 두 개의 정체간을 비교해 봄으로써 복지 정책을 결정할 때, 자, 복지 정책을 결정할 때 물결 쳐볼까요? 자, 조세 정책도 함께 고려 물결.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뭡니까? 이 복지 제도를 하려면, 자, 복지 제도뿐만 아니라 모두 조세 제도, 조세 정책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고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운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지제도 플러스 조세 정책까지 함께 고려를 하는 형식으로 돼야 된다라는 거가 여기에 핵심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편의상 한 가상 국가를 정부가 복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과 조세 징수를 통해 얻는 재정이 같은 균형 재정을 달성한다고 가정하고 복지와 증세에 대한 정책으로 A안, B안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이 국가에서 인간이 최소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으로 1인당 연간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다. 그러면 여기서 A안과 B안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A안과 B안이 뭔지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하죠. 자, A안, B안. 자, A안은 뭐라고 되니? 자, 무소득자의 1년에 1,000만 원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자, 무소득자 네모 쳐보자. 소득이 없는. 너희 같은 애들. 너희는 학생이지만 예를 들면 경제활동을 하는데도 소득이 없는. 그럼 무소득자한테는 1년에 1,000만 원 준대. 와우. 개꿀인데? 1,000만 원 준대요. 자,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데, 근데 소득자에게는 소득의 20%만큼 복지 혜택을 축소한대요. 근데 반면에 소득자한테는 소득의 20%를 축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B안은 뭐야? B안은 복지 혜택으로 모든 국민에게 1년에 1,000만 원의 기본소득 제공. 모든에다 동그라미 쳐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국민한테 1년에 1,000만 원을 준대요. 기본소득으로. 자, 그리고 모든 연소득의 20% 단위세율. 모든 연소득의 20%의 단일세율을 매기는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연소득은 조세 납부와 복지 혜택 수령 전의 소득이고, 순혜택,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이거죠. 순혜택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거 계산해야 돼. 자, 순혜택은 복지 혜택에서 조세 납부액을 차감한 금액. 여기 밑줄 쳐볼까? 복지 혜택에서 조세 납부액을 차감한 금액 밑줄. 자, 그러면 A안은 선별적으로 저소득층한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안으로. 그러니까 얘는 A안은 무소득자한테 복지 혜택을 1,000만 원 주잖아. 그치? 근데 소득자한테는 복지 혜택을 소득의 20%를 축소시켜요.
그러면 얘는 무소득자한테는 1,000만 원 주고 소득자한테는 축소시켜? 그럼 얘는 선별적으로 준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근데 재원은 고소득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통해 조달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야? 선별복지와 선별과세의 조합이다라고. 그러면 자, 이 A안은 복지는 어떤 복지? 선별복지입니다. 선별복지. 근데 여기서 조세하는 거는 조세는 어떤 조세야? 얘도 선별조세야. 그치? 선별조세. 그죠? 자, 그럼 B안을 한번 봐요. B안은 어떻게? 자, 모든 사람한테 1년에 1,000만 원 준대. 그럼 뭐야? 얘는 모든 어떤 복지? 모든 어떤 복지?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반면 B안은 모든 국민에게 연 1,000만 원 기본소득 제공하면 그 재원은 모든 국민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보편과세로 조달한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얘는 뭐야? 보편적 복지입니다. 보편복지. 그리고 조세도 뭐야? 모든 사람한테 매기잖아. 그러니까 조세도 보편조세입니다. 보편적 조세.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봐봐. 그러면 자, KC 동그라미. KC 나왔습니다. 자, 연소득 2,000만 원이네. KC. 연소득 2,000. 자, 그러면 KC의 경우 A안과 B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나은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일까?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KC의 순 혜택을 계산해야 돼요. 순 혜택. 야, 이 정도는 너희들은 다 계산할 수 있어야 돼. 그치? 아유, 왜 또 엎어져 있어? 자, 한번 계산해 볼까? A안부터. 자, A안에 따르면 K씨의 순 혜택은 어떻게 돼? 자, K씨는 연소득이 2,000만 원이야. 그러면 K씨는 무소득자야? 소득자야? 그치, 소득자죠.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 받지 않겠죠? 그럼 뭐야? 소득자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소득의 20%가 축소된대. 그럼 여기 뭐라고 됐어? 여기서 순혜택이라는 거는 복지 혜택에서 조세 납부액을 차감한 금액이야. 그럼 여기서 복지 혜택은 뭐야? 1년에 1,000만 원 주는 거야. 그지? 얘는 1년에 1,000만 원? 그러면 근데 얘는 20%가 감소가 되니까 자, 1년에 1,000만 원 빼기 2,000만 원에서 20%는 얼마? 2,000만 원에서 20%는 얼마? 40? 야, 씨! 너 420, 너 씨! 아니 그거 좀 100단위로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400. 나 진짜. 그럼 뭐야? 순혜택 얼마? 600. 근데 그쵸? 복지 혜택을 안 받았는데 빼요? 아니, 여기 순혜택 구하는 거잖아. 순혜택 구하는데 복지 혜택에서 조세 납부액을 차감한 금액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소득의 20% 축소를 하는 거잖아. 얘를 이제 세금을 내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 복지 혜택 얘가 안 받은 게 아니라 국가에서 주는 복지 혜택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라 얘는 분명히 복지 혜택 안 받지. 무소득자는 아니니까 1,000만 원 못 받죠. 근데 여기서 원래 국가가 줘야 되는 돈 그걸로 했을 때 1,000만 원이 복지 혜택이죠. 거기서 얘는 소득자니까 소득의 20% 감소하는 거지. 그러면 400만 원 빼. 그럼 뭐야? 600만 원 받죠. 이렇게 되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B안을 봅시다. B안은 어떻게 돼? 모든 사람이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근데 모든 연소득의 20% 단위세를 줘. 그럼 뭐야? 얘하고 똑같지 않나? 그럼 400 빼. 그럼 얼마? 600.
A 하나하고 B 하나하고 차이가 나 안 나? 안 나죠. 같죠. 차이가 별로 안 나네? 요거 평가하면 됩니다. 순회택 차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1번 문제의 첫 번째 300자짜리 쓰는 거 그거 이렇게 해결되는 거죠. 근데 요 계산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 계산 과정을 답안에 쓰면 돼. 그래서 결국에 이 둘이 600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순회택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거 보여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청신여대는 좋은 게 뭐냐면 오픈북이에요. 근거에 대한 힌트가 지문에 다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지문 찬찬히 보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나를 한번 볼까요? 나의 노인연금 문제점 한번 보라고 했으니까. 자, 봅시다. 자, 보면은 나 뭐라고 됐어? 자, 가상국가 좋은 나라 정부가 제안한 노인연금 50만원 인상 정책이 고령층 사이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자, 여기서 보면 노인연금 50만원 인상 정책이 뭐하고 있다? 분란을 일으키고 고령층 사이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자, 그러면 왜 분란을 일으키고 있나 한번 봅시다. 자, 노인연금은 동그라미. 여기 이제 핵심어죠. 자, 노인연금은 자 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자, 여기 밑줄 쳐볼까?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자, 그러면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60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는 아니었다. 그러나 경제 상황과 예상 등 국가 재정을 고려하여 만 60세 이상인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자, 그래서 원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한테 소득 하위 소득 70%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최종 확정됐대. 근데 그 이후 계속 증가해요. 자, 계속 증가 밑줄. 현재 월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월 40만 원 밑줄. 뭐야? 2배가 늘었네. 20만 원, 40만 원으로. 자, 근데 노인연금 예산은 도입 초기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다. 자, 3배 가까이 늘었다 밑줄. 그냥 노인들한테 주는 돈은 2배가 늘었는데 노인연금의 예산은 도입 초기에 비하면 3배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급액을 월 50만 원을 인상하는 데는 월 50만 원 인상하는 데는 추가 소요 재원이 상당한 것으로 추산되지만 추가 소요 재원 밑줄. 추가 소요 재원 밑줄.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원래 20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40만 원이 됐어. 근데 여기서 또 50만 원 늘리겠대. 자, 그러면 당연히 노인연금을 늘리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야, 늘리면 이 돈 어디서 충당해? 이 돈 어디서 충당하지? 우리 주머니, 우리 세금으로 충당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이 들 거 아니야. 이렇게 충당하는 돈이 들 거 아니야. 이거를 하는데 추가 재원이 필요가 하대요. 추가 재원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뭐야? 증세를 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늘려야 돼. 자, 근데 잠깐만. 근데 정부는 아직 확실한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지 않아. 밑줄. 정부는 아직 확실한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지 않아. 뭐야? 아, 이거 답답하다. 답답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 중 고령층 인구 중 노인연금 대상자가 아닌 30%에서는 왜 70%만 주느냐? 60세 이상 전체 노인한테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뭐야? 형평성이 지급해야 형평성에 맞는다. 자, 여기 밑줄. 형평성에 맞는다 밑줄. 아,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요게 문제죠. 이게 문제 상황이죠. 요게 문제 상황에서 지금 20만 원을 40만 원 늘렸는데 이걸 또 50만 원 늘리면서 추가 재원이 필요해서 증세를 해야 되는 게 문제인 거야. 자, 그러면 네. 뭐라고? 화장실 좀. 왜? 화장실 좀. 사장실 저 빨리 갈게요. 빨리 갔다 와. 저 멈춤 버튼 누르면 안 돼요? 그래, 내가 눌러줄게. 자,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어떤 문제 상황이 났어. 자, 요런 문제 상황이야. 자, 요런 문제 상황에서 자, 요런 문제 상황에서 지금 여기 어디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왜? 야, 지금 저기 그 50만 원 노인연금 50만 원 인상 정책은 누구한테만 주는 거야? 만 60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인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왜 70%만 주냐? 왜 70%만 주냐? 뭐 나머지 그럼 30%, 나머지 상위 30%는 뭐 사람도 아니냐? 노인도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죠. 주려면 다 주지. 주려면 다 주지.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나? 자, 형평성 문제가 된다. 그래서 자, 반대하는 입장 첫 번째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리고 두 번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한편 노인연금은 좋은 나라 정부의 또 다른 노후대책 연금 제도인 평생연금 제도와 비교해도 문제가 있다. 자, 평생연금에 또 뭐라고 쳐? 자, 평생연금 제도는 젊어서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노후의 기본 생활 수단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야. 야, 그러면 평생연금 제도는 젊었을 때부터 돈 번 거를 착실하게 모아놔줘야지. 착실한 사람들이. 근데 이 나라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및 경기 침체 상황이 심화되면서 보험료 인상, 소득 대체 인하, 연금 수급, 연령의 상향 조정 등 재정 안정화를 위한 평생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연금이 50만 원을 인상되면 자, 평균 연금 평균 금액이 60만 원이야. 아,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두 번째 문제가 평생연금 납부자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야. 평생연금 납부자들. 자, 평생연금은
젊었을 때부터 저축한 애들이야. 저축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연금으로 받는 거죠. 요거를 연금으로 받는 거죠. 근데 이 연금이 평균이 얼마래? 60만 원이래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50만 원을 올리면, 자, 노인연금을 50만 원을 올리면 60만 원하고 별 차이가 안 나죠. 비슷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평생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 노인 중 노인연금 대상이 아닌 이들은 야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서 보험료 내고 평생 연금 받는 사람이 바보인 것 같다. 야 우리는 젊었을 때부터 꼬박꼬박 보험료 낸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내지도 않았는데 소득이 없다고 해서 5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꼬박꼬박 내 우리가 바보다. 바보가 된 것 같다. 그래서 비슷해지니까. 그냥 요거에 대한 문제. 그러면 두 번째 어떤 문제입니까? 여기 형평성과 관련된 문제죠. 자, 그래서 불만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한 평생연금을 받으면서 노인연금도 받는 고령층에서도 불만이 난다. 자, 노인연금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나라에서는 평생연금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노인연금 금액을 줄어드는 자, 평생연금 연계 감액제도 여기 밑줄쳐봐. 평생연금 연계 감액제도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요게 문제. 자, 평생연금 감액제도. 감액제도. 요게 문제다. 자, 왜? 노인연금의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이 제도에 대해 평생연금 청실 납부자에 대한 역차별 기준. 이게 뭐야? 역차별이다. 두 번째, 역차별이다. 그러면 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평생연금 연계 감액제도 폐지나. 자, 여기 밑줄 한번 쳐볼까? 평생연금 연계 감액제도 폐지 밑줄. 그리고 노인연금의 역할과 제어 마련 밑줄. 그러면 지금 이게 그 형평성 문제 그리고 어떤 문제? 공정성 문제. 형평성 문제하고 공정성 문제가 있으니 얘를 우리가 개선했을 때 그 대안이 뭐야? 여기서 얘기한 대안은 평생연금 감액제도 폐지나 노인연금의 역할과 제어 마련 이 두 가지가 대안으로 기존의 대안으로 제시한 겁니다. 이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문제는 뭐야? 노인연금을 50만 원 이상을 인상하는 그 50만 원 인상 정책이 노인 하위 소득 하위 70% 이상인 사람한테만 주고 50만 원을 인상을 한대. 근데 이 50만 원을 인상하면 추가 제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세를 반드시 해요. 근데 여기서 일각에서 반대 측면에서는 왜 70% 애들만 해주려면 다 주지. 그래서 왜 차별하냐 사람 왜 차별하냐? 형평성 문제가 있다. 형평성 문제. 그리고 평생연금을 준비한 사람들, 젊었을 때부터 저축해가지고 연금 타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평균이 60만 원 받아. 근데 50만 원 올려보면 별로 차이가 많지가 않아. 그럼 우리들 바보다. 왜 지금까지 뭐하러 이렇게 꼬박꼬박 저금했냐 이거 저축했냐 이게. 그리고 평생연금 감액제도가 있어서 일정 기간 일정 액수를 넘어가면 깎아요. 그러니까 줬다 뺏는 거지. 그러니까 역차별이야 이거. 얘네들이 이렇게 받는데 우리도 올려 깎아. 그러니까 공정성이 유지해야 된다 이거.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기서 기존의 대안을 제시한 건 뭐예요? 자, 평생연금 연계 감액제도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노인연금의 역할과 제어 마련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의 대안을 우리가 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한번 써봅시다. 자, 요 내용은 우리가 잘 정리해서 쓰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마지막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 자, 그럼 이 대안 부분은 어떻게 써야 되냐? 자, 선생님이 대안 쓸 때 해결 방안 대안 쓸 때 어떻게 쓰라고 했어? 어떤 공식? 문헌기출구. 그래서 기존의 대안, 기존 대안, 그리고 추상적인 대안,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 이렇게 쓰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대안 첫 번째 기존 대안은 어떤 대안이야? 기존 대안은 노인연금을 뭐 하자? 노인연금 예산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자. 점진적으로 증가시키자. 왜? 초기 대비 세배 증가했으니까 너무 많이 증가했다 이거.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증가시키자. 그리고 하위 70%에게만 선별 지원하자. 선별 지급을 하자. 요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기존의 대안이야. 기존의 대안이야. 자, 그러면 자, 추상적인 대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추상적인 대안은 자, 첫 번째. 자, 뭐 해야 된다?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증세해야 된다, 증세. 증세해야 된다, 이거. 왜? 노인연금 재원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야. 노인연금 재원 마련. 노인연금 재원 마련. 증세하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 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하자. 자, 복지의 형평성. 형평성. 그러니까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서 복지의 형평성을 하자 이거. 충분한 재원 확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서 복지의 형평성을 하자. 그러니까 뭐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게 하자 이거. 그러면 이제 마지막 구체적인 답변. 자, 구체적인 답변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답변. 바로 뭐예요? 자, 선생님 방금 얘기해. 자, 요거 복지의 형평성 뭐야? 100% 다 준다. 100% 다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증세하지 말자. 증세하지 말자. 그러면 증세를 하지 말고 뭐 하자? 노인연금 재원을 말하면서 자, 요거를 나누자 이거. 분리하자. 하나는 노인연금으로, 하나는 평생연금으로. 그래서 이거를 뭐하자? 분리시키자. 요거에 대한 내용을 쓰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대안이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 노인의 기준이 너무 낮다. 자,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 대부분 연세 어떻게 되시니? 80. 그 정도 돼야 노인이지. 60이면 청춘 아니야. 아직도 날라다니잖아. 60이면. 60이면 팔팔해요. 아직도 날라다녀요. 일도 하고. 60이 무슨 노인이야. 그러니까 뭐야? 노인의 나이 기준을 상향시키자. 그러면 덜 받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60 너무 어리다. 한 75? 75 정도는 돼야 노인이지. 요 정도.
이런 식으로 뭐 70? 아 너무 높나? 한 70? 요 정도 돼야 노인이지. 이런 식으로 노인의 연령 기준을 나이 기준을 향상시키자. 상향시키자. 상향 조정시키자.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요거 쓰면 이거에 대한 답이 되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 2번 봅시다. 문제 2번까지 하고 지금 글 쓸 거예요. 문제 2번까지 하고.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됐어요. 깜짝이야.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봅시다. 문제 2번. 자, 문제 2번을 보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제시문 다에서 제시된 공자와 정약용의 관점을 비교 요약하고 비교 요약하고 밑줄 쳐. 그럼 여기서 기준이 뭐야? 다가 기준이야. 자, 얘가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다에서 나타난 공자와 정약용 관점 비교 요약. 하고 자 미국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비춘다. 자 그러면 뭐야? 라의 미국 정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에 대해서 찬반 의견. 자 찬반 의견. 자 그러니까 비교 요약. 얘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찬반 의견. 얘가 두 번째. 자 그리고 라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 방안을 써. 요거 문제점.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얘의 문제점. 문제점 해결 방안. 요거 써요. 자, 그래서 근데 어떻게 공자와 정약용의 관점에서. 자, 공자와 정약용의 관점에서. 그러면 공자의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하나 쓰고 정약용의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하나 써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부터. 자, 다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논어 개시에서 공자는 공자 또 뭐라면 정가 제자 영유에게 말했다. 자, 나라와 집을 소유한 자는 백성의 수가 적음을 걱정하지 말고 백성이 고르지 못함을 근심해하며 가난함을 근심하지 말고 편안하지 못함을 근심해야 한다. 고르게 하면 가난함이 없고 백성을 이루면 적음이 없고 편안하면 한쪽을 칠 수 없다. 이거 말은 그냥 싹 넘기면 되고요. 자, 정치에서 균평과 균분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자, 균평 밑줄, 균분 밑줄. 그러면 공자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 거? 어떤 입장을 주장하는 거야? 균평과 균분. 균평과 균분. 그러면 균평과 균분은 뭐야? 얘는
모두 동일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 모두 균등해야 돼. 균등하게 나눠야 돼. 균등하게 평등해야 돼. 그러니까 뭐야? 모두 동일하다. 동일. 그리고 모두 평등해야 된다. 모두 균등하고 모두 평등해야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정약용. 자, 정약용 또 그러면 정약용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정약용. 자, 정약용 무슨 얘기 있나? 자, 정치의 근원에 따져 맞는 원정에서 자, 70 붕당을 없애고 자, 붕당 없애고 비추. 공도를 넓혀 비추. 자, 현명하고 능력 있는 자를 우대하는 정치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정약용이 말한 공도는 정치의 공정한 길. 자, 정치의 공정한 길 밑줄 쳐보세요. 자, 그렇다면 공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자, 그가 제시한 국가 운영의 청사진은 경세의 유표라는 유명한 책이 잘 나타났다. 정약용은 토지 제도를 말할 때 균전, 균산의 의미를 비판했다. 여기 밑줄 쳐. 균전, 균산의 의미를 비판했다. 그러면 여기 균이 뭐야? 자, 봐봐. 한자 봐봐. 여기 공작에게 균편과 균분 한자 균하고 이 균전하고 균산의 균 한자가 같아달라. 같죠? 그러면 균전과 균산은 뭐야? 모두 균등해야 된다 얘기야. 동일해야 돼. 모두 평등해야 돼. 그러면 정약용은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정약용은 균등과 자, 정약용은 모두 동일해야 된다. 모두 평등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한 겁니다. 모두 동일하고 모두 평등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한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 돼 있어? 자, 농사짓는 능력에 따라 능력도 뭐라? 차등적으로 토지를 운영해야지 국가가 일일이 만에 살려면 똑같이 챙길 수 없다는 말이다. 자, 차등적으로 토지 운영 위쪽. 그러면 얘는 정약용은 모두 동일하고 모두 평등한 거를 비판하면서 뭐 얘기한 거야? 능력에 따라 차등 분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공자와 정약용은 서로 반대되네. 자,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자, 여기 공자와 정약용의 관점 비교 요약하라고 했죠. 그럼 비교 요약하는 거는 뭘 써야 돼? 공통점과 차이점 쓰라고 했죠. 공차. 자, 그러면 여기서 차이점은 뭐예요? 요거. 공자는 평등을 주장했고 정약용은 능력에 따라 차등 분배를 주장한다. 요 차이점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끝이야.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 각자의 능력에 맞게 차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학자들 생각은 공정의 의미였다는 것이다. 자기 능력에 맞게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게 공정한 그 의미래요. 자,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라를 봅시다. 라 뭐라고 했어? 자, 오는 11일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자, 여기 동그라미 쳐봐.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미국 대학교 등록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자, 백악관에 따르면 미 정부는 현재 대학 재학생을 포함해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국민들 중 본인의 연소득이 12만 5천 달러, 하나로는 1억 6,300만 원 정도 된대요. 자, 부분 합산 25만 달러보다 작은 경우 겨우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주기로 했다. 그래서 학자금 대출 탕감해 주기로 했대요. 근데 탕감 금액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을 받는 경우 2만 달러로 늘어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라에서 얘기하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누구를 위한 정책이야? 누구를 위한 정책이야? 바로 저소득층. 저소득층 그리고 중산층. 저소득층, 중상층을 위한 정책이죠. 얘네들의 뭐? 경제적 자립.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입니다. 자, 근데 자, 그래서 백악관은 이러한 정책이 저소득층과 중상층의 경제적 자립, 저소득층과 중상층의 경제적 자립 위주, 경제적 자립을 돕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을 보았다. 자, 학자금 대출 문제는 미국 내에서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사회적 이슈 중 하나로 꼽힌다. 왜? 대학생의 절반이 넘는 55%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자, 여기 밑줄 쳐볼까? 대학생 55% 대출. 대학생의 55%가 대출을 받고 있다. 자, 그러면 백악관에 따르면 현재 1인당 학자금 대출 평균은 약 37,000달러, 하나로는 5,180만 원에 달하는데, 자, 사회생활 시작과 함께 이미 몇 천만 원의 빚을 지고 떠안는 것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 주체도 상위원이 된 2004년이 돼서야 학자금 대출을 모두 다 갚았다고 합니다. 자, 당시 그의 나이가 43세. 대학생 때 대출을 받은 걸 43세 때 갚은 겁니다. 현재 미국의 연 평균 실대 등록금은 평균 등록금은 38,185달러, 공립대는 22,698달러 수준이 있다. 자, 봐봐. 대출 금액이 크다 보니 현재 학자금 대출 5명 중 1명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자 5명 중 1명 50대 이상이에요. 자, 그만큼 갚기가 어렵대. 자, 이를 바이든 대통령이 탕감해 주겠다고 하니 학자금 대출을 아직 상환하지 못한 이들의 입장에서 반가울 수밖에 없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다. 자, 반대 의견 3초.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대요. 어떤 반대 의견이 있냐? 자, 봐봐. 대학 교육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개인인데 반해 이 비용은 나라에서 부담하는 것이 불공정할 수도 있다. 왜? 불공정하다. 첫 번째 반대. 왜? 모든 사람이 다 대학 가? 우리나라 사람도 모든 사람이 다 대학 안 가잖아. 대학 간 사람 일부죠. 대학 진학자는 일부입니다. 그렇죠? 개인의 선택이죠. 개인의 일이죠. 근데 이거를 탕감해주면 뭐가 들어? 탕감하면서 그 어떤 빵꾸 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뭘로 채워? 세금으로 채워야지. 자,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일에 나라의 비용을 쓴다 이거야. 나라 비용. 이 개인적인 일에 나라 비용을 쓴다 이거야. 그래서 불공정하다. 이게 첫 번째 이유, 반대 이유입니다. 그럼 두 번째 반대 이유는 뭘까? 잘 봐봐. 자, 또한 충분히 갚을 이력이 있는 국민들에게도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이 정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자, 이거 뭐야? 모든 사람들한테 다 줘야지.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해야 한다. 적용해야 한다. 왜 저소득층하고 그런 애들한테 적용하냐 이거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도 갚을 수는 있지만 정부에서 지원해서 이걸로 활용을 하면 훨씬 더 빨리 갚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도 적용해야 된다 이거야. 자, 그리고 벤세스 상임위원은 결국 바이든 대통령의 부채 탕감 계획은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화이트칼라 대학생을 위한
돈을 지원하도록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마이클 켈리 하원 의원 역시 백원군과 목수에게 월스트리스트 고문과 변호사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할 것인가. 자,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나쁜 정책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뭐라고 냈냐면 만약에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봐. 첫 번째. 만약에 이미 갚은 사람은 어떻게 해? 이미 갚은 사람은 어떻게 해? 저소득층하고 그런 사람들 빚 갚도록 해주기 위해서 탕감해 주는 건데, 만약에 이 학자금 대출 이미 갚았어. 갚은 사람은 어떻게 해?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어디야? 요거 대학 미진학. 대학 미진학은 어떻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도 적용하도록 해야 된다 이거야. 얘네들한테만 선별적으로 하지 말고.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의 문제가 있어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죠. 형평성의 문제가 있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형평성의 문제가 있죠. 자, 그러면 형평성 문제.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뭐로 보자 이거야? 공자와 정약용의 관점으로 보자 이거야. 자, 여기서 보면 찬성 반대 선택은 너희들이 하는 거야. 찬성 반대 선택은 너희들이 하고, 그러면 이 문제점 있잖아. 이 문제점을 그럼 과연 공자가 어떻게 바라보냐 이거야. 공자가. 자, 공자는 이 문제점을 어떻게 바라보냐? 자, 공자는 이 문제점을 바로 학자금 문제를 어떻게? 얘는 형평성이 없다고 볼 겁니다. 형평성이 없다. 형평성이 없다고 볼 겁니다. 왜? 공자가 얘기한 건 뭐였어? 중평균등. 모두가 동일하고 평등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모두가 중등하고 평등하니? 모두가 중등하고 평등하니? 아니잖아. 저소득층한테만 주는 거잖아. 저소득층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두가 평등하지 않다고. 그러면 그 공자 입장에서는 얘는 학자금 문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왜? 모두가 동일해야 되는데, 모두가 동일하고 평등해야 되는데, 왜? 왜 저소득층만?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것과 관련된 해결 방안은 뭐가 있을까? 어떤 해결 방안을 낼 수가 있을까? 일단 첫 번째, 이미 갚은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줘야 된다. 주어야 함. 자,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대학 미진학자. 대학 미진학자애들. 대학 미진학자도 동일한 혜택을 줘요. 그에 상응하는
상응하는 혜택을 줘야 된다. 네? 주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직업교육 같은 거. 직업교육 같은 거. 이런 얘기. 이런 거 쓰면 돼. 자, 그럼 이제 그걸로 봅시다. 정약용 입장. 자, 정약용의 입장에서는 이 학자금 문제 어떻게 바라볼까? 정약용 입장에서 학자금 문제 어떻게 바라볼까? 어떻게? 이거 맞다. 뭐? 능력에 따라. 자, 능력에 따라 주는 거 맞다. 능력에 따라 주는 거 맞다. 왜? 고소득자는 이미 능력이 있으니까 안 주는 게 맞고, 저소득자는 능력이 없으니까 주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럼 봐. 자, 봅시다. 그럼 얘를 우리가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 대안. 대안 뭐가 있을까요? 자, 학점을 탕감을 해주긴 하는데, 학점을 탕감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탕감해요? 자, 노력에 비례하여. 노력에 비례하여 탕감해줘. 그럼 노력에 비례해서 탕감한다는 건 예를 들어 학점이나 이런 것들 보겠다는 얘기죠. 이런 대안을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미 갚은 사람은, 이미 다 갚은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돼? 역시 노력에 따라 탕감해줘야 돼. 다 갚긴 했지만 노력에 따라 요런 거 혜택을 줄게. 노력에 따라 혜택을 준다. 자, 노력에 따라 혜택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력에 따라 혜택을 준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만약에 대학 미진학자는 대학 미진학자는 어떻게 해? 대학 미진학자 어떻게 할까? 어떤 대안을 줄 수 있을까? 노력에 따라서 역시 노력에 따라서 혜택을 줘야죠. 대학은 못 갔지만 잘 살고 있어. 그러면 혜택을 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직업교육, 여기서도 얘기했죠. 직업교육 이런 것들을 공자는 모든 사람한테 다 줘야 된다는 얘기고, 정약용은 노력에 따라서 대학 미진학자도 노력에 따라서 혜택을, 직업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혜택을 주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얘기니? 이렇게 쓰면 돼요. 그렇게 해서 비교요약, 공통점 차이점 쓰고 찬반 의견 밝히고 공자와 정약용의 관점에 따라서 해결 방법 쓰고 논술 그러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얘기니?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글을 한번 써봅시다. 오케이? 네.